일단 그립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립을 잡는 방법이죠. 소위 말해서 뭐 인터로킹 그립, 오버래핑 그립, 이런 그립은 다 아시겠죠. 인터로킹 그립은 이제 새끼손가락과 왼손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엮어주시는 그립, 인터로킹 그립. 인터로킹 그립을 잡는 대표적인 사람이 타이거 우즈죠. 타이거 우즈는 인터로킹 그립을 잡아요. 근데 인터로킹을 잡는 분들은 대부분들 이제 좀 손이 작은 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인터로킹 그립을 많이 잡는데,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인터로킹 그립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 오버래핑 그립이라는 거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 위에다 이렇게 살짝 얹혀 놓는 거죠. 그 틈에다. 이걸 이제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하는데, 인터로킹 오버래핑을 어떤 사람이 잡아야 된다라고 구분이 꼭 진다면, 손이 작은 분들은 인터로킹을 하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이겠죠. 손이 좀 큰 분들은 오버래핑을 하시는 게 좋은데, 타이거 우즈는 인터로킹을 또 잡아요. 그게 뭐냐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잡아봤다 저렇게도 잡아봤다 하시면서 내 거를 찾는 거죠. 찾는 과정. 아, 나는 이 그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골프 쳐가지고 한 23년 됐는데, 처음엔 저도 오버래핑 그립을 잡았어요. 그러다 한 5년 치다가 좀 이상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립이 손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한 5년 정도 쳤는데, 인터로킹 그립으로 또 한 5년 쳤어요. 인터로킹 그립으로 하다 보니까 오버래핑으로 잡았을 때보다 손가락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이렇게 꽉 이렇게 눌리니까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인터로킹 그립을 하니까. 그래서 5년 만에 또 오버래핑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립이라는 거는 항상 그때 상황, 자기 실력에 맞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인터로킹이든 오버래핑이든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 그립이 있고 스트롱 그립이 있고 윗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왼손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왼손 위치. 왼손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그립은 오른손과 왼손이 평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이렇게 같이 평행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왼손 위치가 바뀌면은 오른손 위치도 바뀌어요. 그래서 스퀘어 그립은 이제 아시다시피 왼손 엄지를 이 로고 있죠. 그립의 로고에 나란하게 위치시키는 거를 스퀘어 그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란하게 위치시키면 이 왼손등이 내가 공이 나가고자 하는 타겟 방향을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스퀘어 그립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우실 때 이제 스퀘어 그립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추세가 스퀘어 그립 처음부터 안 잡고 이 스트롱 그립이라고 잡으라고 합니다. 스트롱 그립. 왜냐면 초보자분들의 90% 이상이 이제 슬라이스가 납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훅이 나는데,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약간의 스트롱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스트롱 그립이란 건 뭐냐면, 이 로고에서 아까 스퀘어 그립은 나란하게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스트롱 그립은 이 엄지가 이 로고에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오게 된 상태에서 이 왼손 등이 하늘을 살짝 버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스트롱 그립 하니까 막 이렇게까지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왼손 등이 완전히 이제 하늘을 보게끔. 근데 스트롱 그립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약 이 검지부터 중지까지 한 2마디 정도, 이 2마디 정도가 살짝 돌아와서 약간 이 손등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하늘을 보게끔 하는 그립이 스트롱 그립이라고 합니다. 요새 추세는 스트롱 그립이에요. 그래서 좀 약하게 그립을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을 대개 보면 좀 약하게 잡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약하게 잡는 게 위크 그립이라는 건데, 이 손바닥이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이 손바닥이 약간 이렇게 밑을 지면을 보게 이렇게 잡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힘을 못 쓰게 잡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왼손을 잡을 때부터 잘 이렇게
가만히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손등이 약간 올라올 정도, 왼손 엄지가 이 로고의 오른쪽으로 살짝 향할 정도. 그립을 잡으실 때는 너무 끝까지 잡지 마시고, 장갑을 보면 이 밑에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찢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립을 너무 끝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끝까지 잡으시니까 이 그립 엔드 부분이 이 장갑하고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기니까 그 부분이 이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딱 잡으실 때 이 볼 있죠. 이 볼이 이 그립 끝을 닿으면 안 돼요. 그거보다 조금 내리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왼손을 약간 돌려 잡는 듯한 느낌으로 잡습니다. 이거 이제 추세고, 이렇게 잡으실 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이 스퀘어 그립, 스트롱 그립, 위크 그립 중에 요새 추세들은 스트롱 그립을 잡으신다. 자, 슬라이스가 대부분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왼손을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다 보면 클럽 헤드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더라도 클럽 헤드는 이 리딩 엣지, 클럽 헤드를 정렬을 할 때 이 리딩 엣지 밑에 이제 이 헤드 중에서도 여기를 페이스면이라고 하고 요 부분을 리딩 엣지라고 하는데, 이 리딩 엣지가 타겟 라인에 대해서 직각이 돼야 됩니다. 이제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스트롱 그립이라고 막연하게 스트롱 그립이라고 이렇게 잡으시다 보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이 리딩 엣지가 타겟 라인에 직각이 되지 않고요, 막상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스트롱 그립을 하시는 건 좋은데,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면서 이 리딩 헤드가 다치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슴 앞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채를 이렇게 그립을 내가 이제 좀 스트롱 그립으로 잡으시면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았단 말이죠. 밑에서 놓고서는 잘 확인이 안 돼요. 밑에서 놓고서는 이 손의 위치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클럽 헤드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슴 앞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스트롱 그립으로 잡았지만 클럽을 가슴 앞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리딩 엣지가 수직으로 떨어져 있죠. 근데 대부분들 실수하시는 게 이거예요. 밑에서 스트롱 그립으로 잡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닫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공이 막 훅이 나요. 제대로 임팩이 들어가면 공이 막 훅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공이 자꾸 이제 조금 슬라이스가 나시다가, 처음에는 슬라이스가 나시다가 골프가 조금 느는 단계로 가면 공이 슬라이스가 나다 갑자기 훅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 갑자기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슬라이스를 고치려면 원래 훅을 내는 방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훅이 나요. 이 훅이 나는 분들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게 이 그립이에요. 이 그립을 내가 잡을 때 이거 미처 헤드가 이렇게 닫히는 걸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슴 앞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밑에다 놓고는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닫혀 있어도, 저 보세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그립 잡으면서 이렇게 닫아 잡아볼게요. 이렇게 닫아 잡았죠. 지금 밑에다 놨을 때 닫혀 있죠. 닫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상쇄할 수 있냐면 핸드 퍼스트 형태로 해야 된다라고 아시죠? 자, 손을요 왼쪽으로 핸드 퍼스트 형태로 이렇게 놓잖아요. 헤드가 똑바로 놓은 것처럼 보여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딱 놨을 때 스퀘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똑바로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임팩트 들어갈 때는 이게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훅이 나시는 분들은 그립을 일단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가슴 앞으로 한번 이렇게 딱,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프로들도 이렇게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똑바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러고 내리고, 예, 그렇게 왼손을 잡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핸드 퍼스트를 굳이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리라는 거죠. 이렇게 내렸을 때
스퀘어가 되도록. 그립을 잘 잡으시면요, 굳이 핸드 퍼스트를 할 필요가 없죠. 왜 핸드 퍼스트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채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 미리 핸드 퍼스트 되게 돼 있죠. 그죠? 헤드를 이렇게 놓으면 샤프트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립이 헤드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럼 채를 잘 잡으면 그냥 저절로 핸드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똑바로 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똑바로. 근데 그건 이제 채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죠. 채 구조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샤프트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클럽 헤드를 이렇게 가운데, 양발 가운데다, 이게 7번 아이언이니까 양발 가운데로 딱 놓으면 그냥 이 그립 끝은 그냥 왼쪽 허벅지 안쪽 정도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금 핸드 퍼스트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버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아까 나중에 이제 제가 임팩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동작은 임팩트 때 나와야 돼요. 그죠? 임팩트 때. 디로프트라 그래가지고 임팩트 땐 사실 놓여진 각도보다 조금 더 디로프트 더 세워져 가지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동작은 이제 임팩트 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도 닫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립 잡을 때 이게 내가 잡았을 때 닫혔는지 열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 가슴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들어서 이 페이스면 아마추어들은 이 위쪽 부분을 일직선으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리딩 엣지로 맞추는 거예요. 밑으로. 아시겠죠? 밑으로 맞추세요. 그래서 이 리딩 엣지가 밑으로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딱 놓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요 세 개는 이제 손의 위치인데 그 중에서 스트롱 그립을 많이 추세를 한다. 한데 스트롱 그립을 잡을 때 주의할 점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핑거 그립과 팜 그립. 이건 뭐냐면 이제 손가락 쪽으로 잡는지, 자, 요 부분으로 잡는지, 요 부분으로 잡는지, 그거예요. 그립을 여기로 잡는지, 여기로 잡는지. 어디로 잡아야 되죠? 그렇죠. 자, 손가락 쪽으로 잡으시는 게, 아까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조정 능력이라고 그랬죠? 조정 능력. 골프 스윙이 좋은 스윙은 체력과 조정 능력과 향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채를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손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클럽을 닫아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감각이, 사람이 가장 좋은 감각이 어디죠? 그렇죠.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네. 그래서 퍼팅할 때는 그 섬세한 걸 느끼기 위해서 장갑도 벗고 하죠. 그 정도로 예민하죠? 장갑도 벗고 합니다. 왜 벗고 해요? 귀찮은데. 간혹 끼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귀찮으니까. 근데 열에 8명은 벗고 하죠? 왜 벗고 해요? 그만큼 손가락의 그 예민한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그립 장갑까지 빼고 퍼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손을 잡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예민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손가락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핑거 그립으로 잡자. 예. 손바닥이 이게 아니라, 자, 핑거 그립으로 손가락 쪽으로 잡아주는데, 손가락이 이제 핑거잖아요. 그래서 핑거 그립을 이제 많이 추세를 합니다. 팜 그립으로 잡으시면 좀 왠지 이렇게 묵뚝뚝한 느낌이 들어요. 잡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조절하는 능력이 잘 안 생겨요. 물론 힘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핑거 그립으로 잡으시는데, 이 핑거 그립으로 잡으시면서 이제 롱썸 그립과 숏썸 그립으로 나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롱썸, 숏썸이 뭐냐? 자, 왼손은 이제 손가락 부분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엄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엄지의 위치. 근데 이 그립을 잘 잡으시는 분들을 보면 이 엄지가 이 검지에다 딱 이렇게 밀착이 된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딱. 검지가
검지에 밀착이 된 형태가 나오면서 여기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이 엄지를 탁 당겨야 돼요. 이렇게 탁 이렇게 탁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끝부분하고 이 엄지 끝부분하고 나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롱선 그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그립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엄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아까 처음에 내가 의도한 이 핑거 그립으로 잡으시려고 의도했던 게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엄지를 밑으로 내리는 순간부터. 그죠? 채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엄지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순간부터 손가락에서 잡히던 그립이 손바닥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도 안 붙어요. 이 부분도 안 붙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엄지에 힘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스윙하시는데 왜 엄지손가락이 아프다. 이건 스윙을 잘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지로 버티는 거예요. 스윙, 이제 전체적인 스윙, 이 하중을. 엄지로만 자꾸 힘을 주시고 버티시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아프신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엄지에 힘이 갈 수밖에 없게끔 그립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롱스엄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 엄지를 이렇게 내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을 잡으실 때 주의할 점이, 일단 기본은 이 엄지와 검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왼손만 하지 마시고 오른손도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항상 왼손과 오른손 엄지 검지는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붙이면 이 선이 생기죠. 요 라인이 생깁니다. 요 라인이 아까 스트롱 그립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요 라인이 자연스럽게 그냥 오른쪽 어깨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엄지 쪽, 엄지는 띄어도 내가 채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는 느낌들. 예. 여기를 붙여주시고, 항상 체크할 게, 여기를 붙여놓고, 왼손 엄지가 너무 내려가지 않게 한다. 아시겠죠? 항상 여기를 붙이셔야 돼요. 자, 엄지로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면. 왜냐면, 여기서 못 버텨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립이 놓은단 말이에요. 자, 이 틈에서. 채를 딱 올리셨는데 채가 흔들흔들 하시는 느낌이 있다는 거는 채가 놓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디서 놓냐? 여기서 놓는 거예요. 이 틈에서. 요 틈을 조여주질 않으셨기 때문에 왼손도 마찬가지고 오른손도 마찬가지고, 오른손도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받쳐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놀면 이렇게 되죠. 이게 놀아요. 이렇게 자꾸 노니까 결국 뭐로 받치죠? 안 놀게? 이렇게 엄지로 받치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로 받치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죠? 자,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뭐가 안 좋다는 건가 하실 거 아니에요? 엄지로 받치면 뭐가 어때서? 부지하게 안 좋아져요. 이 엄지로 받치면. 뭐가 안 좋아지냐면 엄지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동작, 엎어치는 동작, 손목을 이렇게 끌고 내려줘야 되는 동작이 이제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데, 이 엄지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스윙이 이렇게 엎어쳐지고 손목이 풀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윙의 근원은 이 그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스윙의 14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립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립이 제일 중요해요. 그립에서 틀어지는 순간 스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공이 잘 안 맞으면 막 이런 것부터 이제 신경을 쓰시잖아요. 이게 제대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립부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립은. 저희는 이제 레슨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 나누고 딱 처음에 보는 게 그립부터 딱 봅니다. 그립을 딱 보면 이분이 공을 어느 정도 치겠구나라는 게 다 나와요. 그립만 딱 보면 고력은 어느 정도 되셨고 공은 어느 정도 치시겠구나 하는 걸 이 그립만 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아주 견고한 그립, 힘을
빼야 될 수도 있고 힘을 줘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은 자꾸 쳐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제 어느 부분에서 힘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서 힘이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립에 대해서 이렇게 골프의 14원칙에서 첫 번째 그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원칙의 이제 두 번째 요소예요. 에임이라는 거는 볼을 목표한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 몸하고 클럽을 이제 정렬하는 걸 말합니다. 방향 정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엄청 중요하죠. 예. 공만 연습장에서는 차 똑바로 잘 가는데 필드만 가면은 이상하게 또 딴 데로 가요. 연습장에서는 감각도 아주 좋으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가는데 필드만 갔다 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공이. 연습장에서는 왜 똑바로 가죠? 연습장에서는 왜 똑바로 가는데 필드에서는 왜 똑바로 안 갈까요? 연습장은 에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 연습장에서 샷을 하는 거는 에이밍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에이밍이라는 거는 타석대가 딱 정해져 있죠. 사각형으로 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각형 안에 싹 들어가서 치면 돼요. 연습장에서는. 근데 필드 나가면요. 그런 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판에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에이밍을 해야 돼요. 이래서 연습장에서는 똑바로 가는데 필드에서는 똑바로 안 가는 거예요. 에이밍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좀 주변에서 치신다는 분들하고 이제 가시죠. 필드를.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잘 치는 분하고 필드를 가야 한 수라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봐주시죠. 좀 친절하신 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봐드립니다. 그러면, 야, 돌아, 이러잖아요.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에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밍이라는 거죠. 방향 잡는 것. 이 허벌판에서 방향을 잡는 방법이 있죠. 분명히. 여자 선수들, 프로 선수들도 이 에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꾸 이게 눈에 익어야 돼요. 이거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눈에 익히고 내가 딱 에이밍을 섰으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죠? 아, 나는 이렇게 딱 에이밍을 했으면 내가 스윙을 딱 하면 똑바로 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TV 중계 보면 여자 선수들은 캐디들이 이렇게 뒤에서 봐줬다가 딱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에이밍은 자꾸 경험해 보시고 해야 되는 건데, 에이밍을 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을 치시려면 스윙하기 전에 하는 일정한 동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스윙을 잘 하시려면 그 준비 동작부터 일련의 과정을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칠 방향은, 공이 이제 이 공이면 내가 목표 방향으로 뒤에 서서 보시죠. 뒤에 서서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대충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은 충분해요. 왜 충분해요? 뛰어다니면 돼요. 뛰어다니면. 근데 잘 치는 분하고 똑같이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못 치시는 분들은 뛰어다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골프 여건에서는 뛰어다녀야 돼요. 뛰어가면 돼요. 가서 뛰어가서 그 앞에서 이제 호흡 조절하시면서, 자, 공 한번 이렇게 내가 공을 어느 방향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뒤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뭐 채를 이렇게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채를 보통들 이렇게 합니다. 프로들이 이렇게 채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란하게 이렇게 세웁니다. 채를. 아까 제가
그립 잡아서 가슴 앞으로 이렇게 놓으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요, 바로. 내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라인을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내가 지금 칠 거니까 그립 제대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보는 거예요, 이게.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당연히 봐야 돼요. 보셨죠? 그러면 내가 지금 공을 보내고야 할 방향이 150m다. 150m 남았다. 그러면 저 150m에 있는 깃대를 보고 방향을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저 150m 저기 있는 거를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셋업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를 나란하게 드시고 이렇게 내려봅니다. 이렇게 이제 가슴 앞에서 이렇게 내려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 앞에 1m 안쪽이면 더 좋겠죠. 1m 안쪽에 디봇이라든가 잔디 색깔이 틀린다라든가 뭐 나뭇잎이라든가 요 목표 지점을 찍어야 돼요. 저 멀리 있는 목표 지점을 찍지 마시고 그 바로 1m 앞에 있는 목표 지점을. 그럼 그 목표 지점을 보고 이렇게 이제 골프는 어려운 게 이거예요. 목표 방향은 저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옆에서 서서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밍을 잡기가 힘들죠. 그죠? 네.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금방 본인이 찍은 목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물에 대해서 가상의 선을 그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물이 있으면, 공이 있고 목표물이 있으면 꼭 가상의 선을 그어야 돼요. 그 가상의 선. 거기다 선을 이렇게 탁 채를 하나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거는 반칙이죠. 채를 옆에다 하나 이렇게 놓는 건 반칙이에요. 그 방향을 잡아두는 거는. 그래서 가상의 선을 그어서 그 가상의 선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딩 엣지, 이 리딩 엣지를 가상의 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딱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닫혀 있는 거고, 가상의 선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가상의 선, 내가 그 선이 요 선이면 이런 게 이제 눈에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보고 들어가서 그 선에 딱 보고 채를 이렇게 딱 먼저 이렇게 딱 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없어도.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벌써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아까 그립은 잘 잡았다고 쳐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가 이렇게 낮으면 몸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틀어질 거 아니에요. 채가 이렇게 낮으면 이렇게 틀어질 거고, 이런 데서 이제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자, 목표 지점을 찍고 내가 이 측면으로 돌아 들어갔을 때 내 목표 지점 찍은 지점과 공과의 연결선상을 가상의 선을 긋는 훈련.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상의 선에 대해서 클럽을 리딩 엣지를 직각으로 맞추는 훈련. 요걸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이 1년에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동작. 뒤에서 보고 옆으로 들어가고 스탠스를 먼저 쓰지 않아요. 선수들은. 근데 아마추어들은 보고 들어가서 또 딱 스탠스부터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왼발을 뒤로 빼고 오른발을 약간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채부터 이렇게 놔줘요. 클럽을. 그럼 클럽이 내가 지금 찍은 선하고 직각이 딱 됐다고 믿음이 생겼을 때 왼발 자리를 잡고 오른발 자리를 딱 잡습니다. 이렇게 스탠스를. 이런 게 에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밍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연습장에 오시면 이래서 이제 인도어에서 치시는 분들이 유리한 거죠. 그죠? 연습장에 오시면 매트대로만 그 네모 안에 들어가서만 딱 치지 마시고, 자, 우리 연습장 기둥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있고 가운데 3개 있고. 그러면 자, 내가 요번 샷은 왼쪽 코너 모서리로 치겠다. 자,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저쪽으로 치려면 내가 지금 앞에 뭘 찍어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채를 와야 되고 스탠스를 서야 되고 스윙을 딱 하는 거죠. 자, 그럼 딱 그쪽으로 가요. 기분 좋죠. 그러면 또 이제 계속 그쪽으로 치지 마시고 또 바꿔봐요. 이번에는 오른쪽 콘으로 쳐야지. 자, 이번에는 왼쪽 첫 번째 기둥, 오른쪽 첫 번째 기둥. 이런 식으로 뭔가 타겟을 좀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귀찮아도 그런 게 연습인 거예요. 그래야만 연습장에서 잘 맞은 샷이 필드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 쓰면 아무리 똑바로 맞아도 그 공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 타겟을 바꿔가면서 치실 수 있는 훈련. 첫 번째는 그립, 두 번째는 에이밍. 그 다음에 이제 셋업이라는 거예요. 셋업. 뭐 에이밍은 에이밍이고 셋업은 뭐냐 도대체. 셋업은 이제 뭐냐면 볼 위치, 볼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볼과의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 다음에 그립한 손은 어느 위치에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허리를 구부리는 각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무릎 각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셋업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사람의 취향, 아니면 체격,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체 조건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볼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7번 아이언으로 기준 삼아서 7번 아이언보다 길어지면 왼쪽, 그죠? 7번 아이언보다 짧아지면 그냥 가운데 내지는 오른쪽입니다. 이제 이게 기본이죠. 자, 또 이제 조금 상급자들한테는 공을 좀 더 띄우고 싶을 때는 왼쪽, 좀 로우샷 낮게 깔고 싶을 때는 오른쪽, 이런 건 이제 좀 상급자들한테 이제 통용이 되는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볼의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떨 때는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여기다 놓고 어쩔 때는 여기다 놓고, 그거 귀찮아서, 이거 조금 움직이기 귀찮아서, 그죠? 네. 공 이렇게 탁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이. 그러면은 그냥 스탠스는 계속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거 귀찮아서 공이 어떨 땐 여기 똑같은 채로 치시는데도 2, 3cm씩 막 이게 틀려져요. 그죠? 그러면 그 공이 매번 똑같이 맞겠냐고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아도 공을 딱 내려놓으실 때는 스탠스를 한번 푸시고, 이렇게 스탠스를 한번 푸시고, 자치기 전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준비 과정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채부터 놓고 스탠스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야, 이런 동작을 자꾸 반복을 해야 이 볼의 위치도 항상 일정하게 놔지는 거예요. 더 일정하게 넣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귀찮아도, 이제 더 귀찮아도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자, 그죠? 자, 이렇게. 자, 딱 놓고, 스탠스 공 이 위치에다 이거 하나 놓는 게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멋있다 그러지. 네. 옆에다 얼라이먼트 스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놓고, 나는 항상 공을 칠 때 여기다 놓고 치겠다. 지금 7번 아이언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여기 귀찮은 게 아니라. 이 볼의 위치, 그 다음에 볼과의 간격이에요. 이제 볼과의 간격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섰을 때 요거 그죠? 이거 많이도 궁금하시죠? 이게 어디 와 있어야 되는지. 자, 가장 기본적으로 팔의 위치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늘어뜨린 위치가 좋아요. 이렇게 딱 늘어뜨린 위치. 그럼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몸에 좀 붙어줘야 돼요.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위치.
옆에 거울을 봤을 때, 오른쪽 측면에서 거울을 봤을 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채를 딱 내려놓으면 이 그립 잡은 양 손이 이 발끝선하고 이렇게 수직 정도 될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오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죠. 뒤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셋업이 안 나와요. 이제 무게중심이, 체중이. 가까우니까 뒤로 이렇게 빠져요. 그럼 뒤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가 있단 말이죠. 너무 가까우면. 또 너무 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숙여져요. 또 너무 멀면. 허리를 좀 곧장 이렇게 딱 펴줘야 되는데 또 공이 너무 멀면 또 이렇게 자세가 자꾸 숙여지죠. 그러니까 볼의 이 간격도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체형에 맞게. 무게중심 이게 무게를 중심을 두는데 조금 실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초짜들, 비기너들은 대부분 이렇게 약간 뒤로 와 있어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힙 쪽으로 와 있다고. 무게중심은 항상 내 발등에 실려야 돼요. 발등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앞으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약간 앞으로 쏠린 듯한 느낌. 그럼 이렇게 앞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쏠리죠? 그럼 이 앞으로 쏠리는 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무릎 각도로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릎을 어느 정도, 이제 무릎 각도 어느 정도 굽혀야 되냐? 내가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뺐을 때, 내가 앞으로 이게 쏠리냐? 뒤로 쏠리냐? 자, 앞으로 쏠릴 거냐? 뒤로 쏠릴 거냐? 제일 안 좋은 게 뒤로 쏠리는 거예요. 야, 약간 앞으로 쏠리냐? 자, 이 무릎 각도로 조절하시면 된단 말이야. 힙 빼면서 허리 구부리고.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뒤로 주저앉아져요. 무릎을 펴버리면 앞으로 쏠려요. 자, 적당히. 말이 애매한데 골프가 원래 애매해요. 적당히. 힘도 적당히. 네. 무릎도 적당인데 그 적당히가 뭐냐?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흔들었을 때, 저희가 레슨하면 이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무게중심이 딱, 어드레스가 이렇게 딱 나오시는 분들은, 저 지금 어드레스를 제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우리 회원님들이 저도 레슨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저는 앞으로 쏠렸어요? 뒤로 쏠렸어요? 딱 중심이 맞아져 있죠, 이렇게 딱. 그럼 옆에서 누가 이렇게 흔들어도 저는 끔찍 안 해요. 자신 있어요, 저는. 근데 약간 이렇게 돼 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짝만 툭 밀어도 이렇게 뒤로 넘어져요. 그죠?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앞으로 쏠려 있으면 제가 살짝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쏠릴 테고, 그죠? 그래서 힙 빼고 척추를 이렇게 딱 구부리신 다음에, 자, 무릎 각도로 조절하면서 너무 앞으로도 아니고 너무 뒤로도 아니고, 예, 요렇게 셋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쓰시는 게 아니죠. 셋업도. 니들 저리 가라. 여기서 하면 안 돼, 지금. 저기 가세요, 저쪽.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세 가지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립, 에임, 셋업. 이 골프에서 이제 정적인 동작과 동적인 동작이 이제 믹스를 합니다. 그래서 골프가 또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서 있기도 해야 되고,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움직이면서 멈추는 느낌도 느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골프가. 그래서 3차원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본 게 이제 골프에서 정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적인 부분에서 틀어져 있으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립부터 하나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새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건데, 스윙 아크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스윙 아크. 스윙 아크라는 게 뭐죠? 스윙 아크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랭스라는 게 있고, 위드. 이게 스윙 아크의 길이, 어려운 말이지만은, 스윙 아크의 길이를 스윙 렌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윙 위스는 스윙 폭을 말해요. 스윙 아크의 폭을 얘기하는데, 스윙 아크의 길이는 이 스윙을 하실 때 이 헤드가 그리는 원의 크기를 스윙 아크라고 해요.
헤드가 이렇게 원을 그릴 거 아니에요. 스윙을 하시면. 이렇게 스윙을 그릴 때 이 헤드가 그리는 원의 크기를 스윙 아크의 길이라고 그러고요. 스윙 아크의 폭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죠. 그럼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스윙에서 내 몸의 중심이 있어요. 스윙 센터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뭐 이론마다 틀린데 뭐 명치라는 어떤 이론가는 명치 쪽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론가는 뭐 목 울 때 바로 밑이라고도 하고 일단 이 부분이에요. 스윙 중심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모든 이 원의 회전 운동이 나오는 거든. 스윙 중심을 잡고요. 그 스윙 중심에서 내 이 손까지의 이 길이가 있습니다. 이 길이. 왼손의 이 길이. 이걸 스윙 아크의 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스윙 아크를 넓게 그리면 이 스윙 폭이 좁아지질 않죠. 이 스윙 폭이 좁아지질 않아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어깨 회전이 돼요. 골프 스윙은 회전 운동이죠. 기본적으로는 회전 운동이에요. 몸을 돌렸다가 꼬았다가 이 꼬인 몸을 다시 풀어주면서 또 돌려줘야 돼요. 이 회전 운동인데 회전을 잘해야 돼요. 이 회전을 잘하려면 이 스윙 아크의 길이를 넓게 하시고 스윙 아크의 폭을 좁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길이를. 어차피 원 운동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원의 반지름 역할을 하는 거죠. 원의 반지름이 자꾸 길이가 틀려지면 어떻게 돼요? 원이 찌그러지죠. 원이 찌그러지죠. 동그란 원이 안 되고. 그럼 원이 찌그러지면 당연히 임팩트 때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조금 힘드시지만 이 폭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스윙이 안 되시는 분들, 스윙이 망가지신 분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른팔이 여기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약간 당겨져. 이렇게 다. 그게 왜 그러냐면 쉽게 하시려고 그래서요. 쉽게. 백스윙이라는 동작은 결코 쉬운 동작이 아니에요. 그만큼 근력도 필요하고 뭔가 버텨지는 그 부분에 필요한 근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면서도 안 해요. 힘드니까. 힘들어요. 자, 여기서 이 폭을 유지하면서 어깨 회전하는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오른팔로 넓게 스윙을 그립니다. 이렇게. 자, 오른팔 하나로 스윙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10명이면 10명 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들 운동 감각은 있으신 거죠. 그죠?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왜 안 하시죠? 여기서는 힘을 낼 수가 없죠. 여기서 어떻게 힘을 내실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힘을 낼 거예요? 이 위치에 있어야 빵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오른팔 하나로 이렇게 스윙을 해보시고 오른팔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왼팔이 쭉 이렇게 따라가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평소에 공 칠 때 했던 스윙하고 느낌이 완전히 틀리실 거예요. 이 어깨 회전되는 동작과 이 등 근육이 따라오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틀리지다. 이런 것들을 익히셔야 돼요. 스윙 아크를 넓히고 스윙 폭을 유지하고. 이 스윙 아크하고 스윙 폭은 어디에 연관이 돼요? 아까 제가 골프는 뭐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거리 내고 방향을 똑바로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 스윙 아크는 이제 거리에 영향을 미치죠. 그립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아까 그걸 안 짚고 넘어갔네. 그립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둘 다 영향을 미쳐요. 방향도 영향을 미치고 거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에이밍 셋업은, 에이밍은 당연히 방향에, 그죠? 에이밍은 당연히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요. 셋업은 둘 다 또 영향을 미칩니다. 거리하고 방향. 그다음에 스윙 아크는 이제 거리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윙 아크, 자, 넓혀야 돼요. 첫 번째 원리예요. 거리를 내는 비거리의 3원칙 중에 첫 번째, 스윙 아크가 넓어야 된다. 스윙 아크가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깨가 회전을 해야 된다.
어깨를 회전을 하면서 스윙 폭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스윙 아크. 거리의 연관이. 그 다음에는 헤드 스피드죠. 거리를 내려면.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헤드 스피드를 빨리 할 수가 없어요. 힘을 어디서 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뭔가 휘두르려면 휘두를 수 있는,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자, 여기 붙으면 공간이 없잖아요. 어디로 휘두를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근데 대부분들 보시면, 스윙이 좀 무너지신 분들을 보면 좀 이렇게 당겨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오른팔이. 오른팔로 당겨 들어서, 오른팔로 팍 쳐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런 스윙이 굉장히 안 좋은 스윙이죠. 스윙 아크를 좀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좀 넓히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반면에, 너무 이걸 넓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스웨이라는 현상이 나와요. 이따 제가 일단 스윙 센터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흔들흔들 하실 정도로 넓게 해서는 안 돼요. 뭔가 스윙 센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움직일 수는 있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심해서 이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할 정도로 너무 또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윙 아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네 번째인데 벌써 시간이 막 1시간이나 흘렀어요. 14개를 다 못하겠네, 14개를. 이게 몇 번째죠? 네. 그립, 에임, 셋업, 스윙 아크, 이제 다이나믹 밸런스. 말이 이제 어렵죠. 동적 균형,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는 동작이죠. 다이나믹 밸런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체중 이동이라는 거예요. 체중 이동. 골프 스윙에서 거리에 영향을 미쳐요. 체중 이동. 체중 이동을 안 해가지고는 팔로만 칠 수밖에 없고 팔로만 치는 스윙은 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 체중 이동. 스윙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체중이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리버스 피봇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다 제가 기술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기술해 놓은 거예요. 리버스 피봇. 자, 체중 이동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윙 아크를 만들어 내면서 스윙 폭을 유지를 하면서 어깨를 회전을 했을 때 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체중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백스윙을 딱 하시면 체중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 안쪽.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체중 이동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안쪽. 쪼여져야 돼요. 쪼여져. 자, 체중 이동 한다 그래서 휘청, 이게 스웨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크를 넓게 그리려고 하고 체중 이동을 하라니까 이 하체가 무너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쪼여져야 돼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무릎에서 쪼여지는 느낌하고 어디서 쪼여지는 느낌을 또 느껴야 되냐면 여기서 쪼여지는 느낌을 느껴요. 골프를 잘 치려면 예, 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쪼여져요. 여기서 쪼여지는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다 막 수건 끼고 연습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딱 쪼여져야지 힘이 제대로 실리는 거예요. 어쨌든 무릎이 쪼여지는 느낌들. 체중 이동을 하다 보면 어깨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스윙을 어깨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또 왼발로 실리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느낌이 요렇게 자 이렇게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모션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허리에다 딱 손을 이렇게 두시면서 오른쪽으로 올 때 이 왼손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오른쪽으로 오는 느낌들. 자 왼쪽으로 오면서 자 이렇게 이게 PGA 선수들이 이렇게 몸 풀 때 하는 동작인데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오른발로 올 때는 왼쪽 어깨가 돌아와야 되는데 리버스 피벗이라는 동작은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윙 아크가 유지가 안 되니까 어깨가 안 돌고 이렇게 되는 분들. 그죠? 그럼 백스윙을 하셨는데 무게중심은 왼쪽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다운 스윙을 하시면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냐? 반대로 가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게 이제 리버스 피벗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으로 체중이 실려야 된다.
백스윙 할 땐 오른다리에 실리고, 다운스윙 할 땐 왼다리에 실리고, 이 무게중심 이동을 잘 하셔야 이 거리가 나요, 이제 이것도. 체중 이동을 잘 하셔야 돼요. 스웨이,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큰 스윙 아크와 과도한 체중으로 인해서 스윙 센터가, 이 스윙 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치 쪽, 뭐 이 목젖 쪽 이쪽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흔들흔들 한다거나 세 가지죠. 자, 옆주부로 좌우로 흔들흔들해요. 스윙 아크를 좀 넓히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넓히시되 이 스윙 아크를 그 자리에 좀 놓는 느낌들. 자, 반면에 또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또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 처음에 어드레스 셋업부터 잘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처음부터 중심을 잘못 잡고 계신 분들이 앞뒤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이 너무 앞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갈 것이고, 너무 가까워서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분들은 뒤로 갈 것이고, 앞뒤로 흔들리죠. 또 어떻게 돼요, 이제? 한 가지는 위아래로 흔들죠. 이렇게. 자, 위아래로. 그러니까 체중 이동 하시면서 리버스 피보드 하지 않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체중 이동을 또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아까 스윙 아크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스웨이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되, 적당한 선에서 안쪽으로 조여지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선수들은 여기다 이렇게 공을 끼고 해요. 공을 끼고. 공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조여져 있는 데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선수들은 요 밑에다 공 끼고 연습하고요. 여기 팔꿈치에다가 공을 2개를 끼고 연습을 합니다. 2개를 끼고.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이 나야 공에 힘이 실리니까,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스윙 센터 나오죠.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 쪽이 그립 끝에 연장선, 어떤 분은 또 이제 여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선상이에요. 요 선상. 그러니까 어디가 맞다는 없어요. 자기가 그 부분의 느낌을 느끼면 돼요. 그 부분을 안 움직이려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치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 몸이 이렇게 회전을 하지만 몸이 왼쪽 어깨가 돌고 오른쪽 어깨가 뒤로 이렇게 돌지만 이 자리는 그 자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움직인 이상 몸이 이렇게 꼬여주면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느껴지는 부분, 스윙 센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최대한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내가 이 부분을 안 움직이겠다. 내가 스윙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스윙 센터라는 부분을 안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넓게. 네. 그렇다고 또 안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스윙 아크 폭, 아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을 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스윙, 아까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스윙의 14원칙이니까 그 연결. 아까 그래서 스윙의 14원칙 중에 13번째가 커넥션이잖아요. 커넥션. 다 연결 하셔서, 반드시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죠. 그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짧은 채를 휘두르실 때는 아무래도 많이 안 움직일 것이고, 조금 드라이버 같은 이제 긴 채를 휘두르실 때는 약간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잡아주는 느낌으로 스윙 아크를 좀 넓혀보시라 하는 스윙 센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오늘은. 그 다음에 스윙 플레인. 스윙 플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키가 크신 분들은 허리를 좀 많이 숙이시거든요. 키가 좀 장신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단신보다는 허리를 좀 이렇게 많이 숙이세요. 키에 비해서 체가 짧으니까 이렇게 많이 숙이게 되고, 좀 단신이신 분들은 허리를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펴줍니다. 네, 체형에 맞는 이제 어드레스를 하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 이제 클럽이 이제 라이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라이각. 이 라이각이 뭐냐면, 이 클럽이 딱 지면에 대지면
이걸 이제 로프트 각이라고 하고, 라이 각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요 각도를 라이 각이라고 해요. 이거는 샤프트가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돼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라이 각이 지면하고 이렇게 요 각도를 라이 각이라고 하는데, 자, 어드레스를 하시고 이 라이 각에 맞춰서 채를 클럽을 딱 놓으시면, 이제 너무 눌러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들어도 안 되잖아요. 채라는 건, 그죠? 이 솔이 지면에 딱 닿게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허리를 숙인 각도하고 이 라이 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연장선이 있어요. 이 연장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면 이 각도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연장선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자, 평행하게, 그죠? 이 스윙을 하면서 이 면을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채가. 이걸 이제 스윙 플레인이라고 해요. 이 스윙 플레인이 일정해야 공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본인 체형에 맞는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그거에 맞는 스윙 플레인. 자, 자주 질문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레슨 받으시면,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스윙에 의해서, 자, 업라이트 스윙이냐, 플랫 스윙이냐. 자, 이 업라이트 스윙이냐, 플랫 스윙이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셋업 하실 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셋업은 허리를 많이 숙이시고 이 각도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이렇게 너무 낮추신다거나, 또 이렇게 평평하게 허리를 좀 세우고 하셨는데 이렇게 드신다거나, 이건 어드레스 때 각도하고 올라가는 스윙 면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의 단면이에요, 단면. 스윙의 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훌라후프 있잖아요. 훌라후프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그 훌라후프를 이렇게 요만큼 기울였냐, 요만큼 기울였냐, 이제 그 면을 이렇게 채가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걸 이제 스윙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플레인이 착착 맞아 떨어져야 일관된 스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처럼 프로 전문가들이 옆에서 어드레스 각도에서, 저희가 이제 레슨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들이 이제 연습하시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괜히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조금 연습을 하시면서 힘들어지면, 본인도 모르지만 연습을 하시면서 힘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점점 숙여져요. 또 힘들면. 근데 레슨은 받아야 되니까 힘들어도 계속 치시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잡아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허리에 숙여진 각도에 따라서 스윙이 플레인이 틀려지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스윙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일정하게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세 번째, 셋업부터 일정해져야 이런 스윙 플레인이 일정해지고 본인에 맞는 이 궤도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이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허리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스윙을 찾아야 되는, 그게 이제 항상성을 일정하게 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레슨 받으면서 아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혼자 막 치시면 모르는 거예요. 이 위치가 맞는지 이 위치가 맞는지, 그죠? 다음은 이제 레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버 시스템은 이제 지렛대 원리라고 해요. 지렛대 원리. 쉽게 말하면 관절을 쓰는 거예요. 관절. 우리가 스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다 쓰시는 관절이 어디예요? 골프 스윙하면서 10명이면 10명 거의 다 쓰는 관절. 그렇죠. 손목이죠. 코킹이라는 동작을 하니까. 자, 이 코킹이라는 동작을, 이게 벌써 손목을 썼으니까 이게 관절을 쓴 거잖아요. 이 관절을 쓰기 시작하는 스윙이 투레버 스윙이라는 거예요. 이제 손목을 딱 꺾으면 투레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자, 손목을 안 쓰는 스윙이 하나 있죠? 언제 써요? 언제 안 써요? 아니, 스윙에서. 칩샷. 그렇죠? 칩샷 할 때, 자, 손목 안 꺾죠? 그대로 하나로 가죠? 하나로 가서 하나로 탁 옵니다.
이게 원레버 스윙이라는 거예요. 근데 칩샷은 힘이 필요하지 않죠. 공에 힘이 많이 가야 돼요? 힘이 많이 안 가도 돼요, 칩샷은? 힘이 많이 안 가도 되죠. 거리만 딱딱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원레버 스윙을 해도 되죠. 칩샷은. 꺾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왜 꺾어요? 그렇죠. 힘을 내기 위해서 꺾는 거예요. 결국은 힘을 내기 위해서 손목을 꺾는 거죠. 그래서 손목 코킹을 하는 스윙을 이제 투레버 스윙이라고 해요. 하나, 둘. 근데 레버 스윙의 단점이 있죠. 손목을 언제 풀어줄 거냐, 그거죠. 손목을 언제 풀어줄 거냐. 그게 이제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레버 스윙의 단점은 그거죠. 이 꺾은 손목을 언제 풀어줄 거냐. 그럼 3레버 스윙이라는 건 뭐냐? 힘을 더 낼 수 있어요. 유연성이 없는 분들보다. 3레버 스윙이 뭐예요, 이제? 자, 하나. 어디서 더 꺾일까요? 여기서 꺾이죠,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거나.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윙 아크를 넓혀서 거리를 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몸도 말을 안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딱 여기서 딱 같이 꺾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꺾고 여기서 꺾으니까 힘이 더 나죠. 근데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렇죠. 꺾인 부분이 많을수록 타이밍을 맞추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버 스윙을 하지만 지렛대 원리로 최대한 가능한 한 유연성이 허락되는 한 투레버 정도로만 하시고, 도저히 나는 못한다. 자, 3레버 하시지만 연습을 무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레버 스윙, 손목 코킹. 손목도 이제 골프 스윙에서 손목을 잘 써야 되죠. 어떻게 써야 돼요? 골프 스윙에서 손목은 이 가슴에다 이렇게 올린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죠? 손목을 어디로 써야 돼요? 여기서 이 클럽이 이렇게 되게 써야죠. 골프 스윙은 예. 손목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 어깨 쪽으로 와지게 이렇게. 다 손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골프 스윙은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손목은.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여기서 똑딱볼 할 때 딱 여기까지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어프로치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손목을. 손목을 쓰는 이제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가슴 앞으로 이렇게 드는 동작이 무지하게 쓸모있는 동작인 거예요. 이 클럽 똑바로 놓는 연습도 하시고. 자, 손목을 어떻게 쓸 건가? 자, 오른쪽, 왼쪽. 자, 최대한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서 벗어나지 않게.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꺾어줘요. 느낌을. 자, 여기서 어깨를 쭉 돌려보는 거예요. 팔 이렇게 굽히지 않고. 자, 오른쪽 이렇게 딱, 손목을 오른쪽 어깨를 딱 이렇게 올리시면 왼팔은 좀 유지를 하시지만 오른팔은 약간 이렇게 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오른팔은 살짝 굽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자, 여기서 그대로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탑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자꾸 가지시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죠? 스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버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스윙의 14원칙에 있는데, 그것이 원레버의 스윙, 투레버 스윙, 쓰리레버 스윙이 있다. 될 수 있으면 투레버 스윙까지만 하시고, 정 못하시겠다,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은 3레버를 하시는데 연습 많이 하셔서 타이밍을 맞추셔라. 그 말씀이에요. 자, 시간이 지금 오래됐는데 한번 대략 훑어보고 갈게요. 스윙 센터까지가 이제 7가지, 그죠? 그다음에 스윙 플레인, 탑 포지션. 탑 포지션을 건너뛰었네요. 그럼 탑 포지션까지만 할게요.
자, 탑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백스윙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탑 포지션이 예전에는 어깨를 90도 돌리고 허리를 45도 돌려가지고 타 위치에 올라가면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되게 해줘라. 자, 이 위치를 탑 포지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요것도 스윙은 이제 자꾸 현대적으로 바뀌어요. 탑 포지션은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위치가 탑 포지션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왼팔을 제가 이제 투러버 스윙을 하고 한만 하라고 했으니까 자, 하나만 꺾였다. 그럼 요만큼만 가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만큼 가실 수도 있고. 자, 지면하고 평행이 된 지점이 아니라 내가 갈 수도 있고 조금 덜 갈 수도 있고. 자, 박인비가 이만큼까지만 하죠? 박인비가. 요새 스윙 추세가 이래요. 백스윙 탑이 딱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여기서 그냥 내려와요. 무리하지 않고 간결하게. 딱 투레버까지만 하면서. 그래서 이 탑 포지션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손목 각도예요. 아까 그거랑 연결되는 게. 자, 손목을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손목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진. 자, 이거를 리스트 볼드라고 하고 이걸 컷이라고 해요. 영어가 이제 어려운데, 자, 이렇게 볼드라는 게 뭐냐면 이 손목이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왼손목이 백스윙 탑에 올라가가지고 이 손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느낌들이 손목을 어떻게 쓰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들이 손목을 이렇게 쓰는 느낌이죠. 이렇게 손목을 여기서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시면 클럽 헤드가 약간은 닫히는 현상이 나와요. 이제 탑 포지션에서 클럽 헤드가 약간 닫히기는 현상이 나오면서 조금만 엎어쳐도 바로 훅이 나버려요. 이런 현상이 나오시면 이건 이제 컷이라는 건데, 반대로 손목을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동작, 올라가면서 이렇게 쓰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손목을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쓰는 동작. 그러니까 손목이 결국은 이렇게 휘어진 거죠. 그죠? 아까 제가 이렇게 써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푹 들어가는, 이걸 이제 컵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컵인데,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지금 이 사진과 같이 클럽이 이렇게 세워지죠. 헤드가 이렇게, 리딩 엣지가 이렇게 세워지면 이게 이제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45도 정도가 이렇게 되면 스퀘어라 그러고, 요게 열렸다 그러고, 요걸 닫혔다고 표현해요. 요게. 요렇게 되면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탑에서부터 열려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아주 빨리 닫아주지 않는 이상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 각도를, 자, 요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 앞에서 요렇게 오른쪽 어깨 쪽으로 요렇게 딱 만드신 다음에 쭉 갈 수 있는 만큼 딱 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이 너무 이렇게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도 되지 않게 요 탑 포지션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으세요? 안 지루하세요? 근데 시간이 1시간 반을 제가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1탄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번에 2탄으로 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진행한 거에 있어서? 아, 스윙 시범을 한번 보여달라.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립,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오늘까지 설명드린 거를. 자, 그립 잡으시고 가슴 앞으로 한번 내리시고, 자, 공 앞으로 가서 스탠스 잡으십니다. 이렇게. 자, 잡으시고요. 테이크어웨이, 이 동작을 테이크어웨이라고 하죠. 이 테이크어웨이에서 중요한 게 이 왼손등의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손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거나, 여기서부터 너무 하늘을 본다거나,
이런 동작 때문에 올라가서 탑 포지션이 이제 잘못 잡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탑 포지션을 잘 잡으려면 결국은 여기서 제 위치를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프로들이 많이 연습하는 게 이 허리 위치까지, 요 위치까지 이렇게 몇 번 해봅니다. 이렇게 몇 번 해보시고, 자, 연결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윙.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자, 탑 포지션에서 지금 내려오는 다음 이런 타이밍, 릴리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려오는 동작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탑 위치까지만 하고, 자, 여기서 천천히 보시면, 자,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실려 있죠. 이게 이제 체중 이동이라는 동작이죠. 자, 체중 이동을 하시면서 아까 만들어 놨던 손목 각도를 끌고 내려줍니다. 이렇게 끌고 내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정지 동작. 그게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움직이고 또 잡아줘야 돼요. 정지 동작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잡아주고 릴리스 팔로우 스루 피니시. 자, 한 번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스윙하실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고요. 이 골프가 혼자 연습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습장에 프로님들 많으시니까 프로님들 도움 받으시면서 열심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